왜 이렇게 숨이 차지? 아니, 계단 몇 칸 올랐을 뿐인데. 이상하네. 몸이 내 몸 같지 않아. 올해 74세가 된 윤하자는 장바구니를 양손에 들고 아파트 계단을 오르던 중이었다. 평소 같으면 가뿐히 오르던 길이었다. 하지만 오늘은 달랐다. 3층 즈음에 다다르자 갑작스레 숨이 턱 막히며 가슴이 뻑뻑하게 조여왔다. 그녀는 손잡이를 꽉 잡고 잠시 멈춰섰다. 마치 가슴 안쪽에서 누군가가 천천히 돌덩이를 밀어넣는 듯한 묵직한 압박이 느껴졌다. 왜 이러지? 그냥 피곤해서 그런 거겠지. 스스로를 달래며 그녀는 억지로 숨을 크게 들이쉬었다. 하지만 호흡은 여전히 가빠졌고 손끝은 저릿하게 떨렸다. 마치 겨울날 찬물에 손을 오래 담근 뒤의 느낌처럼 둔한 저림이 번져왔다. 윤하자는 이 작은 이상 신호를 애써 무시했다. 나이가 들면 이런 날도 있는 거라며 스스로를 안심시키려 했다. 하지만 심장 박동은 평소보다 훨씬 빨랐고 뒷목이 은근히 당기는 감각도 느껴졌다. 집 앞에 도착했을 때 이웃 김 여사가 현관 앞 화분에 물을 주고 있었다. 아이고, 윤 여사님. 괜찮아요? 얼굴이 왜 이렇게 창백해요? 아, 그냥 조금 숨이 찼어요. 장 본 게 많아서 그런가 봐요. 김 여사는 눈썰미가 좋은 편이었다. 고인의 남편이 심장질환을 앓았던 터라 작은 변화에도 민감했다. 이거 그냥 피곤해서 오는 느낌이 아닌데 저는 비슷한 거 겪어봐서 알아요. 에이, 괜찮아요. 나이 들면 다 그렇죠 뭐. 윤하자는 손사래를 치며 집 안으로 들어갔지만 김 여사의 얼굴엔 걱정이 그대로 남아 있었다. 집에 들어서자마자 윤하자는 장바구니를 내려놓고 의자에 털썩 앉았다. 방 안은 조용했지만 그녀의 가슴 속에서는 불규칙한 두근거림이 계속됐다. 오늘따라 왜 이리 힘들지 혼잣말을 하며 물 한 컵을 들었지만 물맛조차 밍밍하게 느껴질 정도로 입안은 텁텁했다. 그녀는 생각했다. 어제 잠을 못 자서 그런가? 아니면 너무 무리했나? 하지만 가슴에 느껴진 묵직함은 단순 피로나 스트레스와는 다른 종류였다. 손을 가슴 위에 올려보니 심장 박동이 빠르게 그리고 불규칙하게 약간 튀는 듯 뛰고 있었다. 잠시 휴식을 취하자 숨찬 증상은 조금 가라앉는 듯했다. 윤하자는 평소처럼 저녁 준비를 하며 일상으로 돌아가려 했다. 하지만 저녁 약속을 떠올리고는 갑자기 손에서 힘이 빠지며 숟가락이 바닥에 떨어졌다. 어머나 왜 이래. 그 짧은 순간 왼손 끝이 다시 찌릿하게 저렸고 식은 땀이 이마에 송골송골 맺혔다. 그녀는 소파에 앉아 TV를 틀었다. 화면 속 뉴스 앵커의 목소리가 들렸지만 말이 귀에 들어오지 않았다. 호흡은 얕고 빠르게 반복되었고 가슴 한가운데 묵직한 돌덩이 같은 압박감이 여전히 존재했다. 그때 전화벨이 울렸다. 엄마, 오늘 시장 잘 다녀왔어? 딸 윤미정의 목소리였다. 응, 뭐 그냥. 조금 피곤한가 봐. 목소리가 좀 이상한데? 어디 아파? 아니야. 괜찮아, 딸. 나이가 드니 이런 날도 있고 저런 날도 있지. 윤미정은 잠시 말을 멈췄다. 그녀는 어머니가 괜찮다는 말을 자주 하지만 정작 괜찮지 않을 때가 많다는 걸 알고 있었다. 엄마, 이상하게 숨차고 가슴 답답한 거면 그냥 넘기지 마. 내일 병원 같이 가자. 응? 아휴, 됐어. 조금 쉬면 괜찮아질 거야. 전화를 끊고 난 뒤 윤하자는 천천히 눈을 감았다. 밖에서는 가로등 불빛이 창문 너머로 번져들고 집안 공기는 무겁고 정적이었다. 조금 쉬면 나아질 거라고 믿고 싶었지만 깊은 속에서 이상한 불안이 피어오르고 있었다.
가슴 한복판이 순간적으로 꽉 조여들며 으음하고 숨을 제대로 들이쉬지 못하는 순간들이 간헐적으로 찾아왔다. 그녀는 다시금 생각했다. 설마 정말 심장 때문인가? 아니야. 나는 아직도 걷기 운동도 잘하고 혈압도 괜찮았는데. 그러나 몸은 이미 여러 번 신호를 보내고 있었다. 윤하자는 그 사실을 아직 인정하지 못한 채 천천히 몸을 뒤로 젖혀 소파에 기대었다. 그리고 그날 밤 조용한 거실에 다시 한번 빠르고 불규칙한 심장 박동이 울렸다. 그리고 이것은 앞으로 벌어질 더 큰 사건의 전조에 불과했다. 밤 11시가 조금 넘은 시간, 윤하자는 침대에 누운 채 뒤척이고 있었다. 낮부터 이어진 답답함이 사라질 기미를 보이지 않았다. 호흡은 깊게 들이쉴 때마다 막힌 듯 걸렸다. 마치 가슴 안쪽에 무거운 덩어리가 끼어 숨기를 눌러놓은 느낌. 왜 이렇게 심장이 쿵쿵대지? 그녀는 가슴을 손으로 눌렀다. 그런데 손바닥으로 느껴지는 박동은 평소보다 훨씬 빠르고 불규칙했다. 계속 이어지는 불쾌한 두근거림, 그리고 왼쪽 어깨를 따라 내려오는 묵직한 통증이 서서히 강해졌다. 조용한 집안에 갑자기 흐흡하는 억눌린 신음이 흘렀다. 윤하자는 상체를 일으키려 했지만 답답함이 더 크게 밀려와 다시 천천히 베개에 기대앉았다. 그때 스마트폰 화면이 번쩍였다. 윤미정이었다. 엄마, 아직 안 자고 있었네? 그냥 좀 불편해서. 숨차고 가슴 아프다고 했잖아. 지금도 그래? 조금. 윤하자의 미묘한 떨림을 눈치챈 윤미정의 목소리가 즉시 달라졌다. 엄마, 지금 정확히 어디가 아파? 왼쪽 가슴이 좀 묵직하고 팔까지 내려오네. 그 말이 끝나기도 전에 윤미정은 거의 외치듯 말했다. 엄마, 그거 위험한 증상이야. 지금 바로 갈게. 절대 움직이지 말고 가만히 있어. 전화를 끄는 윤하자는 손이 떨렸다. 자신도 모르게 불안이 커지고 있었다. 상반신이 뜨거웠다가 식으면서 식은땀이 등줄기를 타고 흘렀다. 그녀는 천천히 심호흡을 시도했지만 폐 안으로 들어오는 공기가 턱 막히는 느낌에 호흡이 더 가빠졌다. 며칠 전만 해도 잘 걸어다니고 장도 혼자 봤는데 오늘은 왜 이리 심각한지 이해할 수가 없었다. 정말 무슨 일이 생기는 걸까? 그녀는 본능적으로 무서움이 몰려오는 것을 느꼈다. 얼마 지나지 않아 현관 비밀번호를 누르는 소리가 들렸다. 엄마. 윤미정이 해안 고방처럼 뛰어들어왔다. 어머니의 창백한 얼굴과 축 처진 어깨, 그리고 흐르는 식은땀을 보자 그녀는 얼굴이 굳었다. 엄마, 지금 당장 119 부를게. 아니야, 괜찮아질지도. 괜찮긴. 엄마 지금 색도 안 좋아. 윤미정은 망설임 없이 휴대폰으로 119를 눌렀다. 여기 74세 여성, 갑작스런 흉통이랑 호흡곤란 있어요. 빨리 와주세요. 구급대가 도착하기까지 8분. 하지만 그 8분은 윤하자에게 1시간처럼 길었다. 호흡은 계속 짧아지고 가슴은 조이는 듯했다. 왼팔이 점점 더 무거워지고 저릿함이 손목까지 내려왔다. 초인종 소리가 울렸다. 119입니다. 구급대원 2명이 들어와 빠르게 상태를 확인했다. 환자분, 지금 가슴 통증은 언제부터 있었어요? 전 낮부터 조금 지금은 더 심해졌어요. 구급대원은 혈압과 산소 포화도를 재며 말했다. 산소 포화도가 92%까지 떨어졌습니다. 흉통도 있고 심장 관련 증상일 수 있어요. 바로 이송하겠습니다. 스트레처가 펼쳐지고 윤하자는 조심스럽게 눕혀졌다. 누워있는 동안에도 심장은 불규칙하게 뛰며 가끔씩 크게 쿵 치는 느낌이 들었다. 집 밖으로 나가자 찬 공기가 얼굴에 닿았다.
윤하자는 숨을 들이쉬었지만 찬 공기조차 깊게 들어오지 않았다. 앰뷸런스 내부에는 하얀 조명이 밝게 켜져 있었다. 어머니, 혹시 턱 아래쪽이나 등 쪽도 아프세요? 등이 조금 묵직해요. 구급대원은 서로 눈을 마주치며 말했다. 협심증 또는 심근경색 초기 증상일 수 있습니다. 병원에 연락해 두죠. 윤하자는 그 말을 듣는 순간 머리가 멍해졌다. 설마 나한테 이런 일이? 하지만 사고의 여지를 차단하듯 더 큰 통증이 다시 가슴을 조였다. 앰뷸런스가 병원 앞에 도착했을 때 윤미정은 어머니의 손을 잡고 말했다. 엄마, 걱정 마. 바로 검사하면 돼. 조금만 더 버티자. 응급실 문이 서서히 열리고 의료진이 빠르게 스트레처를 밀고 들어왔다. 긴급한 발걸음 소리, 모니터 삑삑거리는 소리, 의료진의 짧은 대화. 복잡한 소리들이 한꺼번에 귀에 들어왔다. 심전도 먼저 잡습니다. 혈액 검사 준비하세요. 흉부 X-레이도 바로. 윤하자는 의료진의 손길 속에서 아무 말도 할 수 없었다. 몸속 깊은 곳에서 올라오는 불안과 공포가 천천히 자신을 잠식해 들어오는 듯했다. 그리고 그녀는 깨닫기 시작했다. 낮에 느꼈던 그 잠깐의 숨참이 단순한 피로가 아니라는 것을. 오늘 밤은 단지 불편한 하루가 아니라 앞으로의 삶을 갈라놓을 커다란 변화의 시작이었다. 응급실 침대 위에 누워있는 윤하자의 얼굴은 창백했다. 심장 모니터의 초록색 선은 불규칙하게 출렁이며 삑 하는 소리를 냈다. 그녀는 조명을 피해 눈을 반쯤 감은 채 있었지만 몸 깊은 곳의 불안은 잦아들지 않았다. 의료진이 부지런히 모니터와 장비를 조절하는 동안 응급의학과 전문의 이성훈이 다가왔다. 윤하자님, 지금 가슴 통증은 어때요? 조금 덜한 것 같기도 하고 그런데 아직도 답답해요. 네, 지금 심전도 EKG 확인해 보니 바로 위험한 패턴은 아니지만 심장에 부담이 걸린 흔적들이 보여요. 그 말만으로도 윤하자의 심장은 다시 쿵 하고 크게 뛰었다. 정말 심장이 문제인가? 잠시 후 간호사가 혈액 검사 초기 결과를 들고 왔다. 선생님, 심장 효소 수치가 약간 상승했습니다. 또 올라갈 가능성도 있어요. 이성우는 고개를 끄덕이며 설명을 이어갔다. 심장 근육이 스트레스를 받으면 나오는 효소가 있어요. 지금 그 수치가 기준보다 높습니다. 완전한 심근경색은 아니지만 심장으로 공급되는 피가 부족해지는 협심증 가능성이 높아요. 윤하자는 숨을 들이쉬었다. 협심증. 어디선가 들은 적은 있는 단어였지만 막상 자신에게 닥치니 실감이 안 났다. 그럼 저는 지금 위험한 건가요? 위험할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정밀 검사가 필요합니다. 관상동맥 CT 찍어서 심장혈관이 얼마나 좁아졌는지 확인해야 해요. 곧 윤하자는 휠체어에 실려 CT 검사실로 이동했다. 기계 안에서 들리는 드르르르 하는 소리와 밝은 빛들이 그녀를 둘러쌌다. 모자를 뒤집어 쓴 방사선사는 차분하게 말했다. 윤 여사님, 숨 크게 들이마시고 멈출게요. 하나, 둘, 셋. 검사 자체는 금방 끝났지만 기다림의 시간은 길고 무거웠다. 윤미정은 어머니 옆에 앉아 손을 꼭 잡고 있었다. 엄마, 걱정하지 마. 요즘 치료도 잘 돼. 검사만 제대로 나오면 금방 해결할 수 있어. 미정아, 나는 왜 이걸 그냥 넘겼을까? 낮에 잠깐 숨찼을 때 병원 왔으면. 괜찮아. 지금 왔잖아. 지금이 제일 빨라. 딸의 말은 위로였지만 윤하자 마음 한편엔 스스로를 향한 안타까움이 고여 있었다. 그동안 작은 신호들을 나이 탓이라고 넘긴 것, 김 여사의 걱정을 흘려듣던 것, 딸에게 일부러 말을 적게 했던 날들.
그 모든 순간이 하나로 이어져 지금 응급실 침대 위에 누워 있는 자신에게 돌아온 것 같았다. 30분 후 이성훈 의사가 CT 결과를 들고 다가왔다. 얼굴 표정은 차분했지만 눈빛은 단호했다. 윤 여사님, 검사 결과 나왔습니다. 이제 정확하게 말씀드릴게요. 윤미정은 숨을 꿀꺽 삼켰다. 의사는 CT 이미지가 담긴 모니터를 돌려 보여주었다. 심장에서 뻗어나가는 혈관이 선명한 회색으로 보였다. 여기 보이시죠? 이게 심장으로 가는 관상동맥입니다. 그런데 이 부분, 그는 한 지점을 가리켰다. 혈관이 갑자기 가늘어지는 구간이 있었다. 거의 실처럼 좁아져 있었다. 이쪽 혈관이 70% 이상 좁아져 있습니다. 순간 공기가 한순간에 무겁게 가라앉았다. 윤하자는 숨을 삼키며 물었다. 그게 많이 나쁜 건가요? 예. 이 정도면 혈액 공급이 부족해져서 숨참 흉통이 올 수밖에 없습니다. 조금만 더 방치했으면 심근경색으로 이어질 위험이 매우 높았어요. 윤미정은 눈가가 젖어들었다. 선생님, 지금 어떻게 해야 하나요? 다행스럽게도 지금은 큰 위기 직전에서 잡았습니다. 하지만 혈관이 많이 좁아져 있기 때문에 약으로 버티기엔 위험해요. 스텐트 시술이 필요합니다. 스텐트, 금속 그물처럼 생긴 작은 기구를 좁아진 혈관에 넣어 넓혀주는 시술. 윤하자는 이름만 들어봤지 자신에게 적용될 줄은 상상도 못했다. 지금 바로 해야 하나요? 통증이 계속되고 있고 혈액 검사 수치도 오르는 중입니다. 오늘 안으로 진행하는 게 안전합니다. 윤하자는 눈을 감았다. 그동안 지나쳤던 신호들이 하나하나 떠올랐다. 며칠간 이어졌던 피로감, 걷다가 숨이 턱 막히던 순간, 왼손의 찌릿한 감각, 그리고 아까의 가슴 조임. 나는 이렇게 심장이 안 좋은 줄도 모르고, 목소리는 떨렸고 눈가에는 눈물이 맺혔다. 이성우는 부드럽지만 단호한 목소리로 말했다. 윤 여사님, 너무 겁내지 마세요. 지금 알아낸 건 아주 중요한 겁니다. 이렇게 미리 발견했기 때문에 우리가 치료할 시간이 있습니다. 이건 늦지 않은 발견이에요. 윤미정이 어머니의 손을 감싸쥐었다. 엄마, 우리 그냥 치료받고 나아지자. 아직 늦지 않았대. 윤하자는 조용히 고개를 끄덕였다. 그 순간 그녀는 늦고다. 이제부터는 두려움이 아니라 선택의 시간이라는 것을, 그리고 그 선택은 살아갈 미래와 건강한 내일을 위한 것이라는 것을 의사가 마지막으로 말했다. 자, 시술 준비 들어가겠습니다. 오늘이 윤 여사님 건강에서 큰 전환점이 될 거예요. 그리고 윤하자 앞에 놓인 미래의 방향은 분명해졌다. 이제 더는 작은 신호를 무시할 수 없는 순간이었다. 응급실에서 시술실로 이동하는 길은 짧았지만 윤하자에게는 유난히 길게 느껴졌다. 휠체어에 앉아 이동하면서도 손바닥엔 식은땀이 맺혀 있었다. 천장에 줄지어 있는 조명들이 빠르게 지나가며 눈앞에서 흐릿한 빛의 띠를 만들었다. 윤 여사님, 걱정하지 마세요. 시술은 비교적 간단하고 안전한 편입니다. 의사 이성훈의 말이 들렸지만 윤하자의 마음은 쉽게 가라앉지 않았다. 시술실에 들어서자 은색 기계들, 화면에 흐르는 심장 영상, 의료진의 분주한 움직임이 눈에 들어왔다. 윤하자는 침대에 조심스럽게 눕혀졌고 팔에는 수액이 연결되었다. 윤 여사님, 이제 국소 마취하고 시작할게요. 통증은 거의 없을 겁니다. 제가 잘 버틸 수 있을까요? 그럼요. 저희가 함께하고 있으니까요. 그 말이 조금은 위안이 되었는지 윤하자는 천천히 눈을 감았다. 따뜻한 이불이 덮였고 심전도 모니터 소리가 일정하게 들렸다. 의사는 팔목 쪽을 조심스럽게 만지며 말했다.
여기로 가느다란 관을 넣어서 심장 혈관까지 갈 겁니다. 생각보다 통증은 거의 없어요. 조그마한 압박감이 느껴졌고 이내 의료진의 대화가 이어졌다. 조영재 들어갑니다. 모니터 화면에는 관상동맥이 선명하게 비춰졌고 좁아진 부분이 뚜렷하게 드러났다. 여기가 문제였군요. 스텐트 넣습니다. 의사는 집중한 표정으로 손을 움직였다. 가는 기구가 혈관 안을 따라 이동하면서 좁아진 구간을 넓히는 순간 모니터의 흐름이 조금씩 안정되는 모습이 나타났다. 윤하자는 마취된 상태에서도 몸속 어딘가가 풀리는 듯한 묘한 감각을 느꼈다. 무거웠던 돌덩이가 아주 조금 치워지는 듯한 느낌이었다. 약 40분 후 의사가 말했다. 윤 여사님, 시술 잘 끝났습니다. 그 말을 듣는 순간 윤하자의 눈가에 눈물이 맺혔다. 생각보다 짧은 시간이었지만 살아 돌아온 느낌이었다. 회복실로 옮겨진 윤하자는 따뜻한 조명을 보며 깊게 숨을 들이쉬었다. 이번에는 막힘없이 공기가 들어오는 것이 느껴졌다. 아, 숨쉬기가 훨씬 편해졌네. 옆에서는 딸 윤미정이 손을 꼭 잡고 있었다. 엄마, 진짜 잘 버텼어. 이제 걱정 안 해도 돼. 윤하자는 미정의 손등을 쓰다듬으며 말했다. 딸 나는 괜찮다고만 했는데 결국 이렇게 됐네. 괜찮다고 말하는 게 엄마의 습관이지. 근데 이제는 조금만 이상해도 바로 말해. 두 사람의 긴장은 서서히 풀리고 있었다. 잠시 후 이성훈 의사가 회복실로 들어왔다. 윤 여사님, 상태 좋아요. 혈류도 잘 흐르고 있고 위험 단계는 넘어갔습니다. 정말 감사합니다. 이젠 치료도 중요하지만 앞으로 어떻게 관리하느냐가 더 중요해요. 의사는 실제 생활에 꼭 필요한 조언을 차분하게 설명하기 시작했다. 첫째, 약은 절대 빠짐없이 드셔야 합니다. 스텐트 시술 후엔 혈관이 다시 막히지 않도록 얇은 혈전 억제제를 복용해야 합니다. 둘째, 음식 조절이 정말 중요합니다. 염분 많고 기름진 음식은 피하시고 하루 6지 이하의 저염식을 지키세요. 특히 국, 찌개, 젓갈을 많이 드시면 혈관에 부담이 큽니다. 셋째, 운동은 무리 없이 걷기부터 시작하세요. 빠른 걸음으로 하루 30분, 일주일에 5일만 꾸준히 하셔도 심장 기능이 많이 좋아집니다. 넷째, 정기 검사는 반드시 받으세요. 6개월 1년에 한 번은 심장 초음파나 혈액 검사를 통해 상태를 점검해야 합니다. 윤하자는 진지하게 고개를 끄덕였다. 이제는 내 몸이 보내는 작은 신호라도 놓치지 않을게요. 퇴원은 사흘 후였다. 병원을 나서는 순간 바깥 공기가 유난히 맑게 느껴졌다. 윤하자는 천천히 걸어보았다. 예전처럼 숨이 턱 막히지 않고 가슴도 편안했다. 마치 오래된 문이 드디어 부드럽게 열리는 느낌이었다. 집에 도착한 뒤 그녀는 창문을 열어 바람을 들였다. 살아있다는 게 이렇게 고마운 일이었구나. 혼잣말이었지만 그 안에는 깊은 깨달음이 담겨 있었다. 점심을 준비하면서도 예전과는 달랐다. 싱겁게 간을 하고 채소 중심으로 반찬을 만들었다. 딸이 알려준 대로 혈압도 재보고 약도 시간을 맞춰 챙겼다. 이웃 김 여사가 방문해 말했다. 아이고 윤 여사님, 얼굴이 벌써 좋아졌네. 윤하자는 부끄럽게 웃었다. 그때 김 여사 말 들었어야 했는데 내가 괜히 고집 부렸지. 아유 그래도 지금 이렇게 나아졌으니 다행이지요. 두 사람의 웃음 속에는 안도와 반가움, 그리고 다시는 놓치지 말아야 한다는 공감이 있었다. 윤하자는 창가에 앉아 따뜻한 차를 한 모금 마셨다. 가슴 안쪽이 편안하게 느껴지는 건 오랜만이었다. 이제는 안다. 몸이 보내는 작은 신호 하나가 인생 전체를 뒤흔들 수 있다는 것을.
그리고 더 이상 괜찮다라는 말로 무시하지 않기로 결심했다. 아침 햇살이 조용히 창문을 스치고 지나갔다. 퇴원 후 일주일이 지난 어느 날 윤하자는 천천히 신발을 신고 집을 나섰다. 계단을 내려오는 발걸음은 여전히 조심스러웠지만 예전처럼 숨이 턱 막히거나 가슴이 답답한 느낌은 없었다. 바람이 살며시 볼을 스치자 그녀는 자신도 모르게 작은 미소를 지었다. 이제부터는 정말 무리하지 말아야지. 혼잣말을 하며 단지 안을 천천히 걸었다. 오래 걷는 것도 아니고 빠른 걸음도 아니었지만 윤하자에게는 이 짧은 산책마저 새롭게 느껴졌다. 가슴 한가운데가 한결 편안했다. 며칠 후 마을회관에서 노년 건강관리 강좌가 열린다는 소식을 들었다. 예전 같았으면 내가 뭘 거기까지 가냐며 넘겼겠지만 이번엔 마음이 달랐다. 자신의 경험을 누군가에게 꼭 전하고 싶었다. 나도 말해야겠다. 나처럼 넘긴 사람이 또 있으면 안 되니까. 윤하자는 작은 결심을 하며 마을회관으로 향했다. 회관 안에는 어르신들이 이미 빼곡히 앉아 있었다. 누구는 부지런히 메모를 하고 누구는 지팡이에 기대 앉아 조용히 강좌를 기다리고 있었다. 사회자가 무대 앞으로 나와 말했다. 혹시 최근에 건강 문제를 겪으셨거나 경험을 나누고 싶은 분 계시면 짧게 말씀하셔도 좋습니다. 그 말이 끝나자 윤하자의 가슴이 조용히 뛸 듯했다. 손끝이 잠깐 떨렸지만 그녀는 천천히 손을 들었다. 모두의 시선이 자신에게 향했지만 이상하게 두렵지 않았다. 앞으로 걸어나간 윤하자는 잠시 숨을 고르고 입을 열었다. 저 며칠 전에 심장 시술을 받았습니다. 순간 회관 안이 물 흐르듯 조용해졌다. 처음엔 그냥 피곤한 줄 알았어요. 숨이 차고 가슴이 답답했는데 나이 들면 이런가 보다 하고 넘겼죠. 그런데 그게 정말 큰 병의 시작이었더라고요. 어르신들의 얼굴에 놀람과 공감이 번졌다. 누군가는 조용히 고개를 끄덕였다. 손저림, 숨참, 가슴 압박 이런 신호들 절대 그냥 넘기시면 안 돼요. 저는 다행히 늦지 않게 발견했지만 조금만 더 늦었으면 정말 이렇게 서 있지도 못했을지 몰라요. 윤하자의 목소리는 담담했지만 그 안에는 진심이 담겨 있었다. 병원에서 의사 선생님이 말씀하셨어요. 약은 꼭 시간 맞춰 먹어야 하고 짠 음식 줄이고 무리하지 않게 매일 조금씩 걷기. 그리고 정기 검진 절대 미루면 안 된다고요. 무엇보다 몸이 보내는 작은 신호도 절대로 무시하지 말라고요. 말이 끝나자 회관 안에서 잔잔한 박수가 퍼져나왔다. 어떤 이들은 눈시울을 훔쳤고 또 어떤 이들은 당장 병원에 가야겠다는 듯 다짐한 표정이었다. 강좌가 끝나자 몇몇 어르신들이 윤하자에게 다가왔다. 윤 여사님 얘기 듣고 놀랐어요. 나도 요즘 숨이 차서 그냥 넘겼는데 병원 가봐야겠네. 저도 가끔 가슴이 조이는데 나이 탓이라 생각했어요. 이젠 바로 확인해야겠네요. 윤하자는 그들을 향해 부드럽게 웃으며 말했다. 두려워하지 마세요. 확인하면 됩니다. 저는 늦지 않아서 정말 다행이었어요. 집으로 돌아가는 길, 윤하자는 마음이 이상하게 따뜻했다. 누군가에게 도움이 되었을지도 모른다는 조용한 뿌듯함이 천천히 가슴을 채웠다. 집에 들어와 거울 앞에 서자 시술 직후보다 훨씬 밝아진 자신의 얼굴이 보였다. 그녀는 손등에 남아있던 병원 밴드를 천천히 떼어냈다. 작은 밴드였지만 그녀에게는 이제 다시는 무시하지 않겠다는 다짐의 상징처럼 느껴졌다. 윤하자는 조용히 말했다. 그래, 이제는 정말 내 몸이 하는 말을 들을 거야. 어떤 작은 신호라도 절대 그냥 넘기지 않을 거야. 그 다짐은 집안에 잔잔히 퍼져나갔고 그녀의 새로운 일상이 조용히 시작되고 있었다.